제104주년 3.1절을 맞은 오늘 남도의 봄 기운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광주 전남 주요 유원지마다 봄을 만끽하려는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지를 높이기 위한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 정작 임차인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에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대학 폐교위기도 빨리 올 것이란 교육계 속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여수에서 발생한 저수온 추정 피해로 양식장 48곳에서 기르던 물고기 277만 5천 마리가 폐사한 걸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폐사 어종은 참돔이 가장 많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8시 뉴스입니다. 제104주년 3.1절을 맞은 오늘 남도엔 완연한 봄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광주 전남 주요 유원지마다 봄을 만끽하려는 나들이 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구영슬 기자의 보도입니다. 혹독한 한파를 이겨내고 세상에 나온 동백꽃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따사로운 봄 햇살을 맞고 수줍게 고개를 내민 꽃망울은 그윽한 향기를 뿜어냅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오동도 처음으로 왔는데 주변에 바다도 있고 꽃도 많이 있으니까 보기 좋습니다. 아주 가족들 다 같이 한번 와보고 싶습니다. 담양의 대표 관광명소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관방재림에도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상춘객들은 담양천을 따라 펼쳐진 아름다운 길을 누비며 추억을 담습니다. 한결 풀린 봄 날씨 속 나들이객들의 야외 옷차림도 얇아졌습니다. 제가 대구에서 놀러 왔는데 날씨가 잘 풀려가지고 저도 저번 주까지는 패딩을 입고 다녔던 것 같은데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다니는 거 보니까 확실히 봄이 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남도 지역은 광양의 낮 최고 기온이 16.5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4도 정도 웃도는 따뜻한 봄 날씨를 보였습니다. 봄이 성큼 다가오면서 오는 4일 순천 홍매화 축제를 시작으로 10일엔 광양 매화, 11일에는 구례 산수유 등 봄꽃 축제들이 잇따라 열립니다. 이른 봄 소식과 함께 올해 개나리와 진달래의 개화 시기는 평년보다 적게는 2일부터 많게는 9일까지 빨라질 전망입니다. 특히 개나리는 오는 12일부터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꽃망울을 터뜨릴 예정입니다. 벚꽃 개화 시기도 평년보다 최대 일주일 정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층 싱그러운 봄 기운 속에 이번 달부터 본격적으로 열릴 봄꽃 축제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구영슬입니다. 국민훈장 서운의 제동에 걸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3.1절을 맞아 부산 시민단체로부터 훈장을 받았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 부산시민 평화훈장 추진위는 서울 3.1절 대회를 마치고 자택 광주로 내려가는 양금덕 할머니와 영상통화를 통해 인사를 나누고 시민 모금으로 만든 순금 훈장과 감사패를 보여줬습니다. 강제노역 피해자인 93살 양 할머니는 나주 공립보통학교 6학년 때 일본 미쓰비시 군수공장에 끌려가 전투기 제작에 투입되는 등 강제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제104주년 3.1절을 맞아 광주와 전남에선 애국선열의 숭고한 뜻을 기리는 기념행사가 열렸습니다. 광주 독립 만세운동의 발원지인 수피아 여중에선 강기정 광주광역시장과 독립유공자 유족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독립선언서 낭독과 유공자 표창 등이 진행됐고 전남도청 김대중 강당에선 김영록 지사와 애국지사 유족 등 600명이 모여 3.1절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고성 벌교 선근공원에선 3.1 만세운동을 재현하는 거리 행진과 만세 삼창이 열리는 등 광주와 전남 곳곳에서 3.1절 기념식이 진행됐습니다. 각종 세제 혜택을 받는 민간 임대주택 임대사업자들이 임차인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민간 임대주택은 임차인들에게 1년마다 퇴거가 가능하다고 안내해놓고 서류엔 계약 기간을 10년이라고 명시했는데요. 시세보다 높은 가격 탓에 임차인들은 꼼짝없이 10년을 살아야 하는 처지입니다. 정경원 기자입니다. 다음 달 입주를 앞둔 광주 서구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 임차인들은 최근 소문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새 임차인을 찾지 않으면 이 아파트에서 10년 동안 퇴거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1년 단위 갱신 때마다 퇴거가 자유롭다고 안내했던 임대사업자 측이 얼마 전부터 전혀 다른 답변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보증금 액수도 주변 시세보다 1억 원 이상 비싸 새 임차인을 구할 길도 없습니다. 만약에 10년 동안 너가 살아야 된다고 했으면 저는 계약 자체를 안 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임대 쪽에서 자신들이 없으니까 그냥 임차인에게 그거를 떠넘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업자 측은 임차인들에게 계약서상 계약 기간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임차인이 사망하더라도 상속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수익 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잖아요. 그때 제가 명의변경을 할 예정이에요. 부동산 관계자는 일부 임대사업자들이 계약 기간을 임대사업 기간으로 명시하는 편법을 써 이익만을 누린다고 주장했습니다. 법 취지와 달리 부동산이 호황일 땐 갱신 때마다 보증금을 법정 한도 내에서 최대한 올리고 불황일 땐 임차인을 묶어두는 식으로 이용한다는 겁니다. 더욱이 요즘처럼 집값이 떨어질 땐 깡통 전세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잔금을 치르고 입주를 해야 하는 등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건설사들이 갑의 유치를 이용해서 법의 사각지대에서 임차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관련 법령들을 검토해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질을 높이기 위해 시행한 민간 임대주택 사업이 정작 임차인 보호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저수온으로 추정되는 여수 양식장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폐사 어종은 참돔이 가장 많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여수시는 양식장 48곳에서 기르던 물고기 277만 5천 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집계했으며 이 가운데 참돔이 149만 4천 마리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감성돔, 조기, 돌돔 등의 순으로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금액은 75억 9천만 원으로 지난달 26일 중개 집계와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여전히 폐사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 규모는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고형 폐기물 SRF 열병합발전소 소송이 6년 만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시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 지휘를 받은 결과 1심 행정소송을 뒤집을 만한 증거나 자료가 부족해 소송에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SRF 열병합발전소 사용 허가 소송에 항소를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는 나주 혁신도시에 온수와 전기를 공급할 목적으로 2,700억 원을 들여 2017년 9월 준공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환경오염물질 배출 우려와 광주권 쓰레기를 들여와 연료로 활용하는 것에 반발하면서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연료 사용 허가 취소 소송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지역 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에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C는 지역 대학의 현 주소를 살펴보고 어떤 방식으로 활로를 찾아나가야 할지 연속 기획 보도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지역 대학의 현재 상황을 박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수능 정시 모집에서 전국 14개 대학 26개 학과에 지원자가 한 명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0개 학과로 가장 많았고 전남이 4개 학과로 광역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지원자가 있더라도 사실상 미달인 대학들도 많습니다. 전남의 대학 정시 평균 경쟁률은 2대1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광주도 3.01대 1로 17개 시군 가운데 12위, 7대 광역시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시는 한 명당 대학 3곳씩을 지원하다 보니 교육계에서는 3대1 미만의 경쟁률을 기록하면 사실상 지원 미달 대학으로 보는데 광주 전남대학 대부분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결국 올해 수시 정시 모집으로 채우지 못해 추가 모집에 나선 인원이 광주 전남 합쳐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TX 기준으로 보면은 거의 한 1시간 이내에 어떤 좀 지방권 소재대학에 지원하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그 더 먼 곳의 지역에 있는 학교들이 더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좀 한계 상황에 있다. 더 큰 문제는 미래 전망도 밝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2000년 86만 명이었던 수능 응시자 수는 2010년 63만 명, 2020년 48만 명 등 해마다 크게 줄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로 예측한 2030년 대학 입학 가능 인원은 41만 명, 2040년에는 28만 명까지 줄어들 전망입니다.
지역별로는 2040년 기준 전라권 입학 가능 인원은 2만 5천 명 수준으로 2020년 대비 52%가 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전국에서 대구 경북권 다음으로 두 번째로 예상 감소폭이 큽니다. 장학금이나 전자기기 지급 등 각 대학마다 학생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붕괴가 시작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의 가장 큰 근본적인 해결은 사실은 국가에서의 그런 정책적, 특히 대학에 대한 지원 정책이 바꿔져야 되고.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문을 닫을 것이다.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대학의 존폐 위기도 빨리 올 것이라는 교육계 속설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나주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임야 0.3헥타르가 탔습니다. 오늘 낮 1시 50분쯤 나주시 동강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당국이 헬기 5대와 인력 55명을 투입해 오후 3시쯤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 불로 임야 0.3헥타르가 탔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산림당국은 입산자가 야산에서 소각하던 중 불씨가 번져 산불이 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특별 방역 기간을 연장하고 확산 방지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최근 다른 지역 가금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이달 말까지 위기 단계를 현행과 같이 심각으로 유지하고 방역대책본부도 기존처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전남에선 지난 1월 10일 이후 49일 동안 고병원성 AI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 771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어제 하루 광주에서 344명, 전남에서 427명 등 모두 77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전남에서만 1명 나왔으며 위중증 환자는 광주 5명, 전남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수에서 올해 200건 가까운 마이스 행사가 열립니다. 여수시는 4,000명 참가 규모의 대한토목학회를 비롯해 한국수소학술대회, 한국의료질향상학회 등 지난달 말 기준 190건의 마이스 행사를 유치했습니다. 여수시 마이스 행사는 지난 2019년 역대 최대인 1,340건을 기록한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감소세를 걷다가 올해부터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으로 회복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음 달 개막을 앞두고 있는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입장권 할인 행사가 이달 말까지 진행됩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오는 31일까지 박람회 입장권을 정상가의 최대 20%까지 할인하는 사전 예매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2023 정원박람회는 다음 달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7개월 동안 순천만 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등 도심 일원에서 개최됩니다. 비정규직 차별 해소를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는 광주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가 신학기 총파업을 예고했습니다. 광주 학교 비정규직 노조는 교육부와 20차례 임금 협상을 진행하고 지난해 11월 1차 파업까지 진행했지만 지금까지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오는 31일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광주 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총파업을 단행해 262개 학교가 급식을 도시락 등으로 대체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LPG 화물차 신차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광주광역시는 올해 1억 8,800만 원을 들여 LPG 화물차 한 대당 100만 원씩 총 188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은 광주에 등록된 경유차를 폐차한 뒤 1톤 이하 LPG 화물차를 구매하는 차량 소유자 또는 기관입니다. 전라남도가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사업비 713억 원을 들여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 3만 6천 가구를 대상으로 임차료를 지원하고 주택 개보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택 임차료는 25만 6천 원까지 보조하고 개보수비는 1,241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홍매화를 주제로 한 탐매축제가 오는 4일 순천시 매곡동 탐매마을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에선 홍매일 7차 시음과 홍매실 탕후루츠 만들기, 버스킹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됩니다. 판매마을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홍매화가 개화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5회째를 맞는 이번 축제는 코로나 여파로 지난 2019년 이후 4년 만에 열립니다. 제26회 전라 병영성 축제의 막이 오는 31일부터 오릅니다. 이번 전라 병영성 축제는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4일 동안 강진군 병영면 전라 병영성 일원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선 병영 난장 체험과 조선 의복 체험, 전통놀이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수문장 교대식과 무예 공연 등 즐길 거리도 마련됩니다. 전라 병영성은 조선조 500여 년 동안 전라남도와 제주도를 포함한 53주 육진을 총괄한 육군의 총지휘부입니다.